역사적으로 호주는 동성애에 대한 탄압이 있었지만 1997년 모든 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고 최근 수십 년간 긍정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호주는 2017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갖춘 나라로 동성 커플과 트랜스젠더 등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존댓말을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이제 저번 에피소드 일단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한 주를 부득이하게 좀 쉬어가게 됐다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에피소드는 닉님과 했던 잠깐의 안녕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겠지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 닉과 베니의 또 러블리한 이 두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닉님이 베니님을 잠깐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바로 다음 에피소드로는 우리 베니님의 입장에서 어떤지도 한번 녹음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게스트로는 베니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니님. 네, 안녕하세요. 베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저번에 닉님과 함께 같이 녹음했던 거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첫 출연이시죠, 팟캐스트에. 혼자 출연하는 건. 그렇죠. 혼자 출연은 처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게릴라 월드. 그래서 흔쾌히 또 녹음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베니님이 지금 호주에 가 계시잖아요.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이제 딱 2주째 되는 것 같아요. 와, 스토리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정말 정말 감사해요. 왜냐면 호주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금 날씨가 딱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름 오기 전에 봄 날씨? 아, 맞아요. 호주는 또 완전 반대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랑은 완전 반대 계절이죠. 맞아요. 이제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완전히 여름으로 변합니다. 맞아. 서머 크리스마스니까. 와, 재밌겠다. 좋겠다. 어때요? 어때요? 2주간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정착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걸로 보였는데 지금까지 호주에 도착한 이후로 소감이 어떠신가요? 호주 생활에 대한 소감이? 음, 아직까지는 뭐 그냥 적응하느라 바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처리해야 될 게 있어서 막 그렇게 실감은 그쵸. 안 났던 것 같아요. 와서 좋기는 한데 아하. 또 이게 처음 나온 해외가 아니다 보니까 또 옛날만큼 또 그런 그쵸. 설레임이나 그런 거는 결국엔 일하러 왔기 때문에 또 놀러 온 거랑은 맞습니다.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호주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네, 저는 지금 시드니에 그럼 있고요. 시드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시드니에 있고,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6시 41분, 시드니로는 한 저녁 9시쯤 됐겠네요. 네, 딱 2시간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네, 아, 8시 41분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또 먼 타국 호주에서 팟캐스트 출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서 사실 이제 호주로 떠나보내는 닉님의 소감을 먼저 팟캐스트로 얘기를 했어요. 에피소드 들으셨나요? 네, 어저께 자기 전이랑 오늘 아침에 조금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귀엽게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귀여우셨나요? 그냥 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좀, 애기 같은 면도 좀 있으면서 또, 네. 예, 그냥 뚝딱뚝딱 하는 게 귀엽더라고요. 아하, 맞아요. 평상시에 대화하는 거랑 또 팟캐스트 녹음 들어갔을 때 텐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점들이 좀 귀여워 보였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였죠.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저희가 페어웰 파티 아닌 파티도 좀 했었고, 베니님 그렇죠. 보내기 전에. 네, 이제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이별을 다 각자 준비를 하고, 이제 사실상 가장 마지막까지는 닉님과 함께 있다가 공항에서 서로 헤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의 베니님의 심경의 변화는 궁금해요. 일단 닉님에 대한 심경은 일단 다 들었으니까 저 이전 에피소드에서. 음, 네, 그랬을 때 베니님은 어떠셨나요?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심경은 어땠는지. 어,
닉도 비슷하게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공항에서의 딱 네. 이별보다도 점점 다가오면서 살짝 불안이나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맞아요, 맞아요. 예, 사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더 걱정하지, 또 눈앞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또 그만큼 또 불안함은 또 없더라고요. 그쵸, 그쵸. 사실 일이 벌어지기 전이 가장 공포스럽지 막상 일 벌어지면 그거 해결하느라 바쁘지 뭐 그렇게까지 감정적 공유는 잘 안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결국에는 둘 다 호주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사이였고 이제 닉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뭔가 출장 보내는 느낌이었다라고 했는데 베니님은 출장을 나가는 느낌이셨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잠깐 먼저 가서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미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닉이 곧 올 거고, 그랬어서 막 그렇게, 맞아요. 예, 떨어진다는 느낌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저도 혹시 제가 울까? 생각은 했었는데, 그렇지 네. 않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이제 서로 뭔가 이제 공항으로 들어가는 베니님이나 닉님이 아니면 기다리고 이제 그러니까 송별해주는 닉님이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울었으면 아마 그때 같이 울음이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인지도 잘 와닿으니까 오히려 더 헛헛한 마음이 컸을 것 같은데 서로 그냥 우리 어차피 곧 볼 거니까 이제 담담하게 조심히 잘 가라. 약간 이렇게 인사하는 게 감정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막 우울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어디서 묵으셨어요? 아, 처음에 도착해서는 제가 호스텔 도미토리 방을 일주일을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미토리 룸에서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같은 방에서 일주일간 묵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뭔가 여러 가지 서류 작업도 하고 하면서 언제까지 지내실 집을 구하신 거죠? 닉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9주 정도는 이 집에서 머물 것 같아요. 아하. 오. 그럼 지금 하우스메이트가 있는 집을 구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스토리로 봤는데 룸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혼자 지내기는 좀 아깝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 여기 호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룸메이트 구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네. 플랫메이트라고 어플 사용하면은 어. 네, 이렇게 버짓이랑 기간 이런 거 다 정보 작성하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이렇게 매물들이 뜨는데 그걸로 통해서 컨택을 하면은 인스펙션을 봐요. 그래서 실제로 집 가서 네. 구경해보고 지원하고 오케이가 되면은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보통 거기 어플에 올리는 건 집주인이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자기의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형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두 개 다 있어요. 집 주인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네, 똑같이 세대로 사는데 룸메이트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이번에 그러면 베니님이 들어가신 건 어떤 형태였나요? 후자입니다. 보자, 자기가 먼저 세대로 살고 있는데 네, 같이 이제 버짓을 감당할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형태였구나. 맞습니다. 여기 버짓이 여기 렌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럼요. 아, 근데 이게 그럼 그 집을 그 하우스메이트이신 분이 꾸미신 건가요? 너무 좋던데, 되게 호텔처럼 꾸며놓으셨던데. 맞아요, 맞아요. 이 가구나 있는 거는 전부 다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메이트분들 거고 저는 그냥 몸만 제 짐이랑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지금 싱글룸을 빌리신 거죠, 그 안에서. 맞아요. 프라이빗 룸입니다. 맞아요. 아이고, 그럼 하우스메이트들이랑 다 인사했어요? 요 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출장 다니시느라 잘 못 봤다가 어저께 한번 네, 같이 인사할 수 있는 자리가 음. 있어가지고 같이 와인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 재밌었겠다. 그럼 그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저 몰랐는데 인스펙션 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네? 한국 그럼 한- 그분은 베니님이 한국 사람인 거 알고 있었고요. 모르셨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그 영어 모임에서 쓰고 있는 그 영어 이름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모르셨고 다 만나서 인스펙션 때 서로 알게 됐어요. 완전 우연이죠. 와, 이것도 완전 우연이고 그리고 좀 감사하다. 아무래도 같은 한국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한국인이 특히 해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같은 한국인인데, 맞아요. 근데 애초에 서로 한국인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을 때는 되게 반갑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오히려 편한 부분도 있죠. 맞아요. 또 문화적으로 서로 비슷하다 보니까 왜냐면 아무래도 다인종 국가이고 호주가 자체가 인종별로 그리고 각 나라별로 문화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생활 반경에 있어서의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적용되면은 이제 뭐 생활하거나 활동할 때 물론 이제 룸쉐어 기능이라서 내 방은 괜찮겠지만 공용 공간에 대한 활용법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또 같은 한국인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말도 잘 통하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되게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멋있다. 근데 호주에 있는데 집에서 사는데 출장을 자주 나가시는 하우스메이트라 되게 약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말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싱가포르에 한 1년 정도 나가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싱가포르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거기는 그냥 싱가포리안들조차도 이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하우스메이트, 그러니까 룸쉐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프라이빗 룸에서 싱글룸에 들어가서 새들어 살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음, 이게 어쨌든 개인 공간이 있긴 하지만 같이 쉐어하는 입장에서 네. 여러모로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쪽 1년 반을 전부 다 그 쉐어하는 공간에서 지내셨나요? 네, 아, 맞아요. 그러면은, 네. 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근데 어떻게 되게 초반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간이방 있잖아요. 저는 그냥 방인 줄 알고 갔다가 음, 어 알고 봤더니 그냥 거실과 벽 사이를 그냥 막아놓은 간이방이었어가지고 방음이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인데요. 그래서 그게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게 조금 힘들었었고,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 어쨌든 이제 그랬고 그 다음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한국인 가정집이었는데, 음,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아들들이 있는 집이었었고, 근데 너무 그냥 가정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 들어갈 때 뭔가 공용 공간, 거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 눈치 보였겠는데요? 되게 이 가족에 내가 낀 것 엄청 같은. 눈치 보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때는 애초에 그냥 그 집 자체가 하우스 쉐어를 많이 하는 쉐어링 하우스였었고 방도 한 네다섯 개 있었단 말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쉐어하는 거라서 이제 각자 뭔가 제 도미토리에서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나름대로의 룰을 지키면서 살았다가 두 번째 때는 이게 뭔가 하숙도 아니고 약간 애매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경험을 하셨었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또 이제 베니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무래도 어쨌든 먼저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본인의 생활 반경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약간 그의 생활을 약간 침해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확실히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반이라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지나다 보면 어제 또 술을 드셨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어, 좋았어요. 생각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아, 되게 프렌들리 하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그분은 나이가 많으신 남성분이신가요? 여성분이세요. 네, 여성분이세요? 네네. 성별도 상관없이 그냥 받았어요? 네네. 또, 흔하더라고요. 호주에는 뭐, 성별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하우스메이트, 룸메이트 하는 것 같아요. 멋있, 멋있, 멋있다? 야, 멋있는 건가? 맞아요. 근데 이게 호주가 아니라 어디였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서양권 국가에서는 그냥 기숙사나 아니면 뭐 룸쉐어, 심지어 하우스 쉐어도 아니라 그냥 룸쉐어하는 룸메이트 구할 때도 그냥 성별 상관없이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긴 했었거든요. 네, 저 이전에 지금 묵었던 호스텔 도미토리에서 저는 남자만 쓰는 방인 줄 알고 한 2, 3일 정도를 남자끼리만 쓰다가
어느 순간 방을 열었는데 독일 여자애 2명이 들어와서 체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맙소사. 며칠은 그 여자애들이랑 방을 또 같이 썼어요. 오히려 더 편한 것 같기도. 또 오히려 끼 맞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좋았을지도. 자매끼리 괜찮더라고요. 대화도 잘 네. 통하고. 근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하우스메이트를 구하셨던 분도 되게 좋았겠다. 베니님이랑 대화하면서 뭔가 곧잘 말도 잘하고, 아무래도 약간 걱정이 있잖아요. 서로 어쨌든 집을 쉐어하는 사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우스 쉐어가 되게 흔한 문화권일수록 인종이나 성별 상관없이 그냥 진짜 공간을 같이 나눠 쓴다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그럴 때는 진짜 그 방문을 다 그냥 걸어 잠그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방문을 잠글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근데 그랬는데 서로 같은 한국인이고 또 대화를 해봤더니 그렇게까지 뭐 서로 이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대화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하죠. 맞아요. 아무래도 좀 더 편할 수밖에 없겠죠. 축하드립니다. 첫 출발 자체가 되게 산뜻하네요. 네, 아직까지는, 네, 잘 풀리고 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제 출근을 이제 곧 하신다고 들었었는데, 출근하고 나서도 아마 거기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준비했던 어, 근황에 대한 토크는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준비했던 질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서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했던 첫 번째 질문은 일단 호주에 가게 된 계기를 먼저 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네. 되게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을 텐데 선택지에 왜 굳이 호주를 선택했을까요? 사실은 제가 가고 싶은 나라가 호주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아, 그래요? 원래는 제가 중국에 가고 싶어서 중국을 되게 잘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 샹하이에서 좋은 오퍼가 들어온 게 사실 있었었는데, 거기서 화상 인터뷰 네. 때 들어오면은 최소 2년은 일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하. 근데 이거는 네. 사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닉이랑 또 이후에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일하겠다고 확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인터뷰 때. 사실, 거짓말 하고서 갔다가 와도 갈 되는데, 수도 있긴 하죠. 네, 근데 그때는 네네. 또 그게 안 돼서, 네, 샹하이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못 가게 됐고, 그러면 이제 남은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미국은 이미 가봤고, 캐나다도 가봤고, 안 가본 곳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또 가기 쉬운 곳을 고르려고 하니까 호주더라고요. 아하, 여러 가지 어쨌든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단기간 일하기에 좋은 나라가 호주였다. 네, 맞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백그라운드 얘기를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베니님이 몇 살 때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했고 어떤 나라를 거쳤는지 그리고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첫 직장으로 간 게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였어요. 그게 와, 멋있다. 코로나가 몇 년 전이지만. 네, 네. 오래됐죠. 코로나가 없을 때였는데 몇 년도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1년짜리 인턴 음, 비자를 받아서 갔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아이고야. 아, 네. 코로나가 참 여러 인생을 망쳐놨어요. 네, 아무튼. 그러고 코로나가 있는 동안 한국에서 또 조금 일을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슬근슬근 네. 나갈 각을 보다가 미국은 가봤으니까 또 미국이 아닌 캐나다를 1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아, 1년 반 동안 또 캐나다에 있었고. 네, 그러고 한국에 와서 또 영어 모임에 처음 나가게 되고 이제 닉도 만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백그라운드가. 근데 그러면 캐나다에서 1년 반만 있다가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더 일하지 않고? 그때는 뭔가 좀 새로운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어차피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 직업을 오픈하게 될 것 같아서 오픈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래주면 감사하죠.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야, 멋있다. 미국에서랑 한국에서는 이제 쭉 동료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했었는데, 캐나다에서는 조금 네. 특수한, 똑같은 요리긴 한데 좀 특수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리사 포지션이 저 네. 혼자밖에 없고 제가 다 책임지고 그런 아이고야. 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젠 조금 더 저 스스로도 좀 발전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좀 같이 동료들이랑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안주하면 안 아이고.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일단 와. 돌아왔습니다. 멋있다. 일단은 뭔가 직업적인 어떤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한국에 먼저 들어왔다가, 그럼 한국에서 일을 구하지 않고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린 계기는 또 있을까요? 저는 원래 제가 요리를 시작했을 때가 17살 때인데 저는 그때부터 네. 목표는 해외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아, 진짜요? 왜요? 제가 해외살이를 동경하기도 했고,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마음 먹은 게 이제 TV에서 막 고든 램지나 레이첼 레이나 이런 뭐 스타 셰프들 쿠킹 쇼들, 네. 그거 보면서 꿈을 키웠거든요. 와, 멋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꼭 외국에서 영어 쓰면서 살면서 또 요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일할 네.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한국에서 일을 아예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미슐랭 식당에서 일하는 건 또 다른, 완전 그 일반 취직과는 또 다른 프레임이라면서요. 이게 또 그 어느 나라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느냐가 또 다 다른데 아, 그 케바케구나. 네. 네. 한국에서가 다르고, 네, 또 아시아권이 다르고, 또 좀 서양 유럽권이 또 좀 음. 달라요. 네, 그렇다면 베니님은 최종적으로 뭔가 목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꿈꿨던 거랑 제가 일을 시작할 때 꿈꿨던 거랑 지금이 좀 많이 네. 변했는데요. 옛날에 맨 처음에 미국 갈 때는 저는 호텔 총주방장을 하고 싶었었어요. 네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커리어적으로 성공하는 거 말고도, 목표를 해야 하는 게 행복에 좀 더 중점을 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호텔 총주방장이 되면 행복할까를 생각했을 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쵸. 워라밸이 없죠. 호텔 총주방장은.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꿈은 작은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제가 스스로 오닝하면서 또 제 삶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뭐, 대략적으로는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나중에 뭔가 이제 스스로 가게를 차리는 오너가 되면 또 그거 광고, 만약 그때까지 내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면요?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면? 광고 받아주시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감사합니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무 정체성을 많이 까발린 플랫폼이라서 그게 과연 좋을 것일까 싶기는 하지만, 또 이제 넌지시 또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 네, 미래겠죠. 하지만 또 네, 그런 식으로 네, 활용이 됐으면 또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간략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아니면 꿈이 계속 있으셨던 분이셨던 거였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 인생의 포커스 자체는 니과의 행복한 삶이 좀 더 우선시되는 방향성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네, 정확합니다. 님 한 에피소드를 여태까지 한 5개 정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5가지를 진행하면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 친구도 해외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한 친구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살려는 어떤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게 아마 느껴지셨을 텐데, 이제 서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런 방향성들도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같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되게 좋은 파트너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죠. 이제 스타 셰프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을 때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다. 영어를 쓰면서 요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이미 미국에서도 한번 나갔다 왔고 캐나다 한번 나갔다 오셨으니까. 근데 이런 네. 해외로 나가서 일을 구하고 어쨌든 해외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기대됐던 점과 가장 두려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기대되는 점은 사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 갈 때는 제가 모르는 세계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걱정되면서도 되게 많이 설레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항상 바라오던 저 세계는 뭐가 있을까? 그런 딱 첫 걸음을 디디기 전에 그런 마음이었는데, 네. 질문이 뭐였죠?
이제 그러면 두 개로 스팟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이제 미국에 나갔을 때 네. 가장 기대됐던 점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때 가장 두려웠던 점, 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해외에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는 지금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음. 일을 하는 거나 아니면 호주 생활에 대해서 기대했던 점과 가장 두려웠던 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했을 때는 아무래도 첫 직장이니까 시작하기 전에 좀 설렘 반, 두려움 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설렘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예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외국에 처음 그쵸. 나가서 일해보는 거고 하니까 맞아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걸 훨씬 이길 만큼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나서 호주에 온 지금의 저는 해외에서 해외살이를 하고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그런 기대나 설렘보다는 이제 약간의 스트레스와 그쵸. 걱정, 그런 것들이 좀 더 앞서긴 하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이제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이제는 뭔가 이직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와닿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하, 그러게요. 또 거기 근무 환경이 좋아야 될 텐데, 여러모로 특히 요리라는 직종 자체가 체력적인 소모가 되게 크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네, 네, 맞아요. 했을 때 좀, 물론 몸이 완전 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좋은 사람들 아마 만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첫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하우스메이트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호주에서의 꿈과 같은 삶이 진행되기를. 감사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가 사실 그러니까 비슷한 웨스턴 국가지만 각자만의 또 특징들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호주라는 나라를 어쨌든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나라의 문화나 이제 거기에서 일해야 되는 건 또 다른 상황이니까 그랬을 때 음, 호주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기대됐던 점과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막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네. 걱정보다는 제가 앞서서 한 미국이랑 캐나다 경험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기대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제가 항상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기 원하고 살기 원하는 이유는 또 좀 직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수평적인 구조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거는 항상 기대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또 급여가 아, 그렇죠.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급여가 또 중요하기 아,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네, 호주가 제가 알기로는 요리사 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받던 급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다. 서로 같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페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아름답다. 정말 좋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 네, 주방에서 위계 질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모든 나라 상관없이 주방에서의 약간 군사 문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요? 저는 그게 한국이 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뭐, 경험해 본 바로는 또 되게 케바케긴 한데 저는 미국에서 엄청 프렌들리한 셰프들이랑 같이 일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제가 이제 뭐 일 막 시작하는 햇병아리인데도 뭐 수셰프랑 거의 뭐 베스트 프렌드고 저랑 지금도 종종 DM으로 연락하고요. 그 정도로 되게 멋있다. 편한 환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서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힘들지 않았나. 네, 아, 위계 질서, 수직적인 문화 구조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힘들었군요. 맞아요. 아이고야. 맞아요. 사실 이제 베니님은 성향상 해외살이가 더 적합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네, 일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 그리고 인간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죠.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어쨌든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체성을 일찍 깨달으셨나요? 네, 저는 뭐 중학교 때쯤 알게 된 것 같아요. 하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깨달았다라고 하시면,
그럼 게이 커뮤니티나 게이 활동들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뭐 어플을 돌리거나 사람을 만난다거나 했던 것들? 어플을 막 돌리게 된 거는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전에는 이제 전혀 사람들을 못 만났고, 그쵸. 그렇게 좀 1대1의 관계만 조금 유지를 하다가, 그러고 한참 뒤에 이제 캐나다 갔다 와서 작년에 네. 처음 이제 커뮤니티에 나온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게이 예, 친구들이 없었나요? 그렇죠.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만났던 거는 애인이거나 아니면 빠이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애인이거나 빠이? 1대1로 만났으니까. 빠이가 뭐죠? 빠이라는 게 이제 그냥 아, 남남 이제 서로 갈 길 가라. 약간 이런 느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1대1의 관계만, 1대1의 네, 관계만 이제, 만났고, 이제, 음, 맞습니다. 근데 보통 어플로 만나면 이제 친구를 만들기는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쉽지는 않죠. 네,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게이 커뮤니티 활동 자체는 이제 닉을 만났던 영어 회화 모임이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되게 잘한 선택이었죠. 맞아요. 거기서 또 애인도 얻고, 애인도 찾고, 그리고 이제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했으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은 사실 저는 그게 그 전에도 해외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해외의 게이 커뮤니티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기에는, 어, 적합하지 않겠네요. 네, 제가 경험이 없어서, 네, 그렇구나. 이제 그렇다면 그냥 개인적인 삶에서의 측면은 어쨌든 타향살이를 계속 해 오셨던 거잖아요.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네네. 그랬을 때에 뭔가 나 혼자 있다라는 외로움이거나 아니면 뭔가 본인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아, 근데 제가 그 외국에서 살면서 이런 커뮤니티나 뭔가 이런 바에 간다거나 이런 경험은 전무한데, 네. 이것도 마이애미에서의 일인데, 네. 그 같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픈리 게이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조금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긴 한데, 이게, 팟캐스트 방송용이 아닐 수도 아, 있어서, 19금인가요? 19금이기도 아, 오케이. 하고, 이제 또 닉이 이미 아, 알고 그래도 있지만, 맞아요. 닉은 스토리를 다 알고 뭐 있지만, 네. 아무튼. 또 그럴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새롭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직장에서 오픈리 게이인 저 경우가, 거의. 뭐,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네,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되게 새로웠고, 음. 네, 맞습니다.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되게 게이 프렌들리한 환경에서의 직장 생활이 뭔가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겠다.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음. 또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사회생활 자체를 해외에서 아예 시작을 하신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그냥 삶의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결국에는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 이후에 삶을 영위하는 방향성으로 좀 굳어졌을 것 같아서 그럼 네네. 뭔가 타향살이에 대한 어려움, 뭐 아니면 한국에서의 사회생활과 타지에서의 사회생활의 뭔가 차이라는 거를 뭔가 도드라지게 느끼는 거는 크게 없었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뭔가 기업 그쵸? 분위기라던가 그런 문화적인 부분은 좀 다른 것들이 음, 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겠다, 그러겠다. 그러면 향수병 같은 건 없었어요? 어, 제가 그런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되게 적합한 스타일이었다, 해외살이에. 네, 좀 최대한 저는 잘 즐겼던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좋죠. 제가 또 외로움을 또 잘 느끼는 타입이 아니어서, 아, 맞아. 외로움만 안 느끼면 어디에 네, 있든지 괜찮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 1년 나가 있었을 때 그때 조금 느끼긴 했어요. 네, 나 해외살이 꽤 잘할 수 있겠는걸? 그랬는데 그리고 오히려 해외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국에 있었으면 내 홈 그라운드이고 물론 다른 지역은 또 그렇죠.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괜히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한국인으로서 나와 있으니까 뭐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음, 더 많이 그러니까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고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같이 뭔가 더 액티브하게 활동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성격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베니님 같은 경우도 비슷했군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사실상 이제 베니님을 알게 된 이후로 한국에서 알게 됐고 작년에 알게 됐고 해외에 나가서 사는 베니님 모습 처음 보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에서의 라이프 스타일과 해외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근데 그냥 늘 제 텐션 유지하고 제 삶의 그런 뭐 어떤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맞아요, 있던 맞아요. 아니면 외국에 있던. 맞아요, 맞아요.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에도 제가 느꼈던 스타일 자체가 뭔가 되게 외국 사람처럼 한국에서 지낸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살짝 그런 느낌이 있죠? 왜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도 이제 뭔가 예쁜 카페를 가거나 이제 가끔씩 뭔가 여행하는 느낌으로 이제 맛집 투어 같은 걸 다닐 때가 많잖아요. 특히 주말이나 이제 쉴 때. 어, 그렇죠. 근데 베니님이 이제 그런 데를 다닐 때에 보는 뭔가 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느낌이라든지 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음, 경험하는 모습이 이제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거는 아, 뭐 어느 지역에 맛집 생겼대 그냥 한번 갔다 오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뭔가 베니님은 진짜 그 한국인들이 유럽이나 아니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진짜 관광지에 관광하러 온 것처럼 무슨 뭔가 느낌인지 좀, 좀 와닿았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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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느낌을 알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도 그런 마인드를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런 마인드를 좀 배워야겠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게 진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나라고 내 나라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겪는 신기하거나 재밌는 경험조차도 좀 뭔가 평가절하 당하는 느낌? 너무 익숙함에 속아서 새로움을 좀 덜 느끼는 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좀 특별함이나 이런 걸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예쁜 카페, 맛있는 음식 먹는다라는 그 팩트만 놓고 봤을 때에는 뭐 어느 나라를 가든 사실 카페고 음식은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랬을 때 거기서 느끼는 새로움이라든지 즐거움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 느끼든지 다 새롭고 즐거운 건데 이제 베니님 같은 음,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의 신기함과 새로운 포인트들을 정말 그 온전히 잘 즐기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 그것 맞는 것 같아요. 전 이제 뭔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도 좀 마인드셋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제가 어디에 언제 뭘 하던 좀 퀄리티 있는 시간, 제가 좋아하는 뭔가 행복하게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좀 1순위여서, 네. 뭔가 행복이 언제부턴가 저한테 큰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 아, 너무 좋죠. 그런 마인드로 살다 보니까 아마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하, 그렇겠다. 안 그래도 사실 닉님이랑 에피소드 녹음할 때, 어, 우리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타임을 되게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궁극적으로는 행복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베이님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있는 시간, 질적으로 농도 높은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결국 행복이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뭔가 혼자도 괜찮았어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결국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더라고요. 뭔가 내가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시간을 가져도 그걸 정말 공유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이 또 배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닉과 베니 커플을 봤을 때 항상 제가 부러워하는 커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사실 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베니님한테 뭔가 그루밍 당하는 느낌? 약간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라는 걸 좀 배움을 받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닉의 친구였었으니까 그 전에는 원래 그렇죠. 그랬는데 확실히 베니님을 보면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 저런 게 중요했었지. 내가 저런 가치를 놓치고 있었지라는 거를 항상 다시 음, 되새김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행복에 대해서 이제 아사님이랑 전에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행복해지기 위해 제가 생각한 행복의 방향성은 우울해지지 네. 않으면 행복한 거다였거든요. 아,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쫓을수록 더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네거티브한 상태를 잘 해소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행복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양적인 거, 포지티브한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타인과 함께 네. 공유하는 그 즐거움, 그리고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질적인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시고 그걸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저의 행복의 그런 기준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멋있다. 요새 조금 저 느끼고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가면서 그거를 뒤늦게 깨달았는데 베니님은 이미 알고 실천하고 계셨군요.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듣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왜 그렇게 제가 그리고 또 최근에 누구랑 삐뽀님도 그랬고 왜 주변에서 이 베니와 닉 커플을 부러워하는지를 사실 닉 씨의 얘기를 들었을 땐 그렇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베니님의 얘기를 들으면 대충 와닿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지, 이 커플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 그 호주에 적응하기 위한 사무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집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호주에 살고 있는 이제 네이티브들과 교류를 하셨을 거잖아요, 2주 동안. 네네. 했을 때 바로 딱 느꼈던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이 나라는 약간 이렇네? 라는 게. 호주만의 다른 점은 사실 액센트 말고는 막 네, 크게 느껴졌던 점은 사실 없는데, 네. 제 이전 경험을 좀 같이 생각해보면, 호주랑 미국이랑 캐나다랑 조금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남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또 남들이 나를 보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그렇게 서로 안 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옷차림이나 네, 네. 뭔가 내가 몸매에 뭔가 자신감이 없다. 이러면은 음, 조금 꽁꽁 싸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내 몸매랑 내가 뭘 입느냐는 그렇게 연관짓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입고 싶은 걸 입는 거구나. 네, 그냥 자기가 입고 싶은 거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특히 저도 이제 미국에 한 달 동안 교환학생처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레깅스 자체가 유행한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요즘도 레깅스를 네, 입으면, 너무 야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들이 어느 정도 존재는 하잖아요. 네네. 근데 특히 서양권 국가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진짜 편한 게 장땡이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맞아요. 저도 여기 살면서 살짝 그런 아웃핏을 매일 봐요. 매일 보는 게 아니고 매 1분씩 봐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너무 이제 네, 편하게 다니시는 모습들을. 네네. 네, 저도 편안하고요. 네, 입는 맞아요. 사람도 편안하고. 맞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느끼는 해외살이를 오래 한 한국인들을 보잖아요. 네,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뭐 K-드라마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한국 문화들을 계속 접하면서 그런 아웃핏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신경을 쓰시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남자분들은 애초에 패션에 좀 무던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네네. 문화에 더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옷차림이 음, 좋아하는 취향조차도 되게 무던하고 무난하고 그냥 크게 격식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신경을 안 쓰는 형태로 점점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은 이제 지인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그렇게 팬시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음, 그런 패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진짜 코르셋을 엄청 조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뭐 집 앞 슈퍼를 갈 때조차도 코르셋을 조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좀 음, 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널널한 문화에 있다 보니까 그런 코르셋 조임의 강도가 확실히 조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닉과 베니는 정말 해외살이에 특화돼 있다. 그들은 한국에 살 때도 편하게 다녔다. 맞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만족하고 좋아하느냐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포멀하게,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잘 입고 다니시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우리 닉님은 본인의 취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음, 아사님이 매번 닉님을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 그 갈색 꽃무늬 바지 좀 입지 말라고. 그 너무 심지어 귀엽지 않아요? 심지어 그 3670 리뷰할 때도 거기에 나오는 핑크색 패딩을 보면서 닉이 떠올랐다. 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살짝 제 취향이긴 한데, 그 핑크 색깔 패딩.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천생연분이죠. 뭐 서로 잘 만났죠. 아, 그런 테이스가 닉이랑 저랑 겹쳤는지 몰랐네요. 그 귀여워 보이는구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영어회화 사람들 친한 이제 게스트로 계속 나온 삐뽀님이나 뭐 아사님이나 닉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네. 서로의 옷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적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아, 과하다. 아니면 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넌지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것에 타겟이 되는 사람이 닉이었다. 저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봤냐면, 닉이 뭔가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고집이 있다기보다도 네. 그냥 아무거나 입는 거구나. 그냥 오시면 입는 건가? 뭐 취향은 있지만 맞아요. 약간 그런 경향도 없잖아 크게 막, 있긴 해요. 예, 크게 막 이상한 거 아니면 그냥 웬만한 옷은 다 잘 입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전 잘 그렇게 입어요. 생각했어요. 맞아, 무던하게 잘 입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예쁘다고 하면서 입고 온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꽃무늬 취향들이 바지. 꽃무늬 바지가 사실 가장 두드러지는 거. 왜냐면 그거는 몇 번을 얘기해도 항상 입고 다니더라고요. 본인의 최애 바지라서. 근데 그건 너무 귀여운데. 좋죠, 좋죠. 그래서 둘 다 이제 해외에 나가서 진짜 본인들이 좋아하는 옷 예쁘게 잘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 그러네요. 와, 그러게요. 그러면 또 나중에 닉이 또 호주 가서 이제 본인의 취향을 좀 더 편하게 표현할 거잖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타인의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무거나 막 입고 다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베리에이션의 제한이 있을 텐데, 어, 호주에 음, 나가서 그리고 해외살이를 했을 때에 표현되는 그의 취향 또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아, 그러네요. 분명히 더 프리하게 입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베니님과 얘기를 하면 닉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또 닉 얘기를 하다 보면 베니님 얘기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제가 되게 그 베니님 스토리를 볼 때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호주에는 그 보라 색깔 나무, 그 음, 꽃나무가 엄청 흐드러지게 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맞아요. 그게 호주에 되게 많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가는 데마다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있고, 물이 지어 있는 데도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예쁘다. 맞아. 보라 색깔 꽃나무인데 이제 그것의 존재를 제가 해쭈님 채널을 호주에서 살고 있는 유튜버를 통해서 막 공원 사실 호주는 되게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는 그리고 여유로운 삶이 되게 대표적인 호주의 인상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제 그랬을 때 그 꽃나무가 너무 예뻐가지고 와 진짜 예쁘다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베니님이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 스토리에 바로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막 특별한 뭔 그런 호주의 띵인 줄 모르고, 저도 그냥 예뻐서 예쁘다. 그냥 올린 건데, 네, 네. 근데 이 시즌 되면 그게 좀 유명한 꽃이더라고요. 막 사진도 되게 많이 찍으시고, 관광객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게 호주의 되게 독특한 어떻게 보면 가을에 한국에 오면은 이제 단풍이나 은행을 음, 찍듯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해변가 사진을 올리셨을 때에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게 뭔가 또 호주, 특히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호주라고 하면 일단 강렬한 햇살, 네, 그리고 여유로운 해변가, 약간 요런 느낌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베니님이 이제 호주에서 2주 동안 다니면서 또 느꼈을 때에는 정말 그렇게 자연 친화적인지 사람들이.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다이 비치를 갔거든요. 네.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비치 중에 하나인데, 근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막 칠링하는 그런 바이브고, 네. 뭐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아웃핏 같은 거는 이제 되게 너무 자유롭고, 거의 벗고 다니시죠, 대부분 다. 맞아요. 거의 다 그렇고, 너무 잘 구경하다가 건강하고 왔습니다. 자연환경. 무엇을, 아, 그러니까 무엇을 구경하셨을까 했는데, 아, 자연경관. 그쵸. 너무 네, 좋죠. 목적어가 너무 늦었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닉님과 녹음할 때 얘기했던 게 본인은 운동을 시작하는 걸 호주로 넘어간 이후로 타겟을 정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채찍질을 음, 했단 말이죠. 아니다, 지금 당장 운동 시작해야 된다. 호주에 오려면 운동을 미리 해야죠, 그쵸? 그렇죠, 맞아요. 조깅을 하더라도 가서 하면 좀 음, 늦었죠. 미리미리 좀 준비해 가야죠. 좋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푸시해 주세요. 좋아요. 닉님이 이제 슬슬 페어웰 파티를 스스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는 프로 제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미 약속을 엄청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약속 음, 자리에서 만날 때마다 계속 푸시를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했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베니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타지 생활, 특히 해외 생활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뭔가 가서 직접 살아봤던 경험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랑 그리고 그 싱가포르이 유일한데 근데 둘 다 어쨌든 웨스턴 컬처가 되게 두드러지는 나라들이었어요. 네, 했을 때 일단 그냥 길을 가면 일단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잘 보이는 게 저는 웨스턴 컬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도 물론 사실 이게 땅덩어리의 이슈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일단 조깅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냥 길 가다 보면은 그냥 되게 아침 저녁으로 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였는데 한국 같은 네, 경우에는 맞아요. 조깅 피플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냥 지나가면서 좀 몇몇 보인다지 약간 해외에서처럼 되게 밀접하게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건 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확실히 해외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해외 그러니까 나갔다 올 때마다 진짜 운동 그 자극을 엄청 많이 받는단 말이죠. 어, 네, 그랬을 때 베니님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2주 동안 호주 생활하셨는데 운동 좀 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짐을 등록을 했거든요. 집 근처로. 야, 네. 네, 오랜만에 피트니스, 이거 리프팅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페인이 네. 오더라고요. 머슬 페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이틀 쉬고 네. 오늘 오후에 운동을 또 다시 하고 왔습니다. 근데 되게 아, 일단, 잘하셨습니다. 네, 일단 짐에 가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티베이션 받고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여기 사람들 맞아. 몸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다양한 인종들, 사람들 몸 좋은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네. 이쪽 살짝 짐 문화가 있잖아요. 되게 좋잖아요. 되게 프렌들리하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같은 머신 쓰고 싶은 사람 있으면 또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주고 아니면 또 보조도 해줄 수 있고 살짝 그런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런 문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또 이제 아까 러닝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러닝 네.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고 뭐 해변가로 그냥 시티런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네. 또 좀 도드러지는 거는 상의 탈의 하시고 러닝 하시는 분들에 대한 논란이 한국에 조금 있잖아요. 저 너무 아쉬워요. 왜 그걸 논란으로 만드는 거야? 문화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그게 말할 거리도 안 되는 그냥 그쵸. 러닝 안 하는 분들도 더우면 그냥 벗고 다니는 그런 거라서 그런 게 좀 많이 맞아요. 다르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배 나온 할아버지들도 그냥 스님 팬츠 하나 입고 그냥 설렁설렁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럼요. 가슴에 털이 났건 가슴이 나왔건 배가 나왔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데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런 게 저는 항상 되게 부러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 몸이 쇼잉업을 하다라는 생각은 아니고 그냥 애초에 음, 운동을 할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성격이라서 이제 음, 그냥 그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데 이제 그러니까 서양권 문화에서는 아까 베니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삶이죠. 약간 타인에게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본인 스스로도 타인의 시선을 신경 많이 안 쓰는 그런 문화 음,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면 진짜 운동이라는 것을 완전 포커싱해서 하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니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선을 신경을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운동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애초에 그런 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다 일단 삶을 영위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음, 물론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요즘 유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퍼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맞아요. 말하는 운동 뭔가 각 잡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기, 필라테스 하기, 음, 뭐 아니면 러닝 크루 들어가서 러닝하기처럼 뭔가 되게 각을 잡고 하는 운동이 한국의 운동 문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외에서는 아 그냥 뭐 나가서 설렁설렁 걷고 오자. 뭐 아니면 나가서 조깅 한번 하자. 아니면 뭐 헬스장 가서 음, 뭐 웨이트 트레이닝 좀 하고 오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볍게 접근성이 되게 용이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진짜 좀 각 잡고 운동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또 네. 좀 한국 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되게 몸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주 강하죠. 네. 네, 좀 되게 핏한 사람들만 있고, 뭔가 그 중간이나 좀 마른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제가 천국의 계단을 좀 유산소로 올랐는데, 그게 네. 옆에 또 오르시는 분이 백인 분이셨는데, 되게 조금 이렇게 풍채가 있으신 여성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네. 분들도 헬스장에 부담 없이 와서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운동 열심히 하고, 맞아요. 좀 그렇게 삶에 좀 운동이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들은 각자 그들만의 페이스대로 그냥 꿋꿋하게 묵묵하게 운동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천국의 계단 탄다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존 1과 존 2를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뭐 5분은 속도 몇으로 걸어야 되고 아니면 최소 뭐 어느 정도 속도로 운동을 해야 괜찮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음, 있어서 그렇게 안 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애초에 별로 없고 그렇게 안 하면 괜히 음, 뭔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누가 나를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주저하게 네, 되죠. 운동을 못하는 듯한, 맞아요, 맞아요. 내가 운동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이제 다인종 국가이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많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냥 각자만의 페이스겠지, 뭐 각자만의 그런 게 있겠지라는 생각이 그냥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름 재밌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의 단점에 대해서 또 시시콜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뭔가 단점이라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보고 스스로를 되게 속단하고자 스스로의 코르셋을 계속 조이는 문화라고 생각이 되어서 뭔가 좀 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타지 생활을 어쨌든 여태까지 토탈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심지어 일을 하면서 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거의 그러니까 올린 하면 한 3년 정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나 자신을 한국인으로서의 본인의 퍼스널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해외살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은 아니긴 한데, 나 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조금 본인만의 기준이나 목표를 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은 뭔가 별 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흘러가는 경우대로 맞아요. 그냥 살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은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닌 곳에 이렇게 와 있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데 뭔가 그쵸. 나의 목표나 지켜야 하는 선이 그렇게 확실히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런 선택에 있어서 좀 더 나다운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선택이 자기가 원래 꿈꾸던 그런 목표나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컨셔스하게 가지고 있는 거가 좀 더 자기를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질문해 놓고 그리고 베니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오히려 나다움을 잃기 가장 쉬운 환경은 해외에서의 삶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네. 크게 이상이 없는 그냥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본인을 잃기가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익숙한 삶이다 보니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게 냅두는 그런 경우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살이를 했을 때 느꼈던 그리고 그때 되게 많이 각성했던 거는 그냥 거기에 숨 쉬는 것만으로 나와는 다른 존재들 그리고 내한테 익숙하지 않은 환경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자극들을 계속 받다 보면 네, 내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진짜 여기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게 자연스레 떠오르게 되는데 또 지금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면서 어, 나다움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약간 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 자체를 첫 사회생활을 이제 해외에서 했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현명한 답을 잘 도출해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잘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이제 오너가 되는 거였죠. 샵에 대한 오너,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될지 음, 모르겠지만 네. 좀 오너가 되고 싶다고 네, 맞아요. 하셨는데 그런 것을 운영하는 나라를 어느 정도 생각해 놓은 게 있나요? 저는 한국은 좀 배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하, 요식업으로 사실 한국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죠. 네, 요식업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게 어, 요식업에 도전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단 은퇴하는 사람 대부분 다 은퇴하고 치킨집 생각하시고 저 이제 요리가 기술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죠. 맞아요. 그냥 뭐 노동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제 정말 요리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설 자리가 너무 없어져서 그중에 또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너무 좋고 잘하고 심지어 싼 집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제가 자신이 없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외국 생활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지금은 저는 캐나다나 미국도 원래 리스트에 있었는데 미국이 또 예전에 미국이 아니어서 요새는 그렇죠. 지금은 캐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일단 당장 내년에는 이제 우리 호주댁이 되는 거고, 물론 이미 벌써 호주댁이 돼버렸지만, 이제 닉이 호주에 넘어가는 순간 아예 이제 둘은 이제 호주댁이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 캐나다 댁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제가 바라기로는 네, 그렇게 정말 됐으면 좋겠네요. 멋있다. 근데 지금 약간 대략적인,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할 거고에 대한 사실 생각을 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냥 지금 이런 얘기만 들었을 때 이 둘이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 아니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가 간접적으로 너무 잘 전해져서 되게 행복해지네요. 그 얘기만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호주에 도착한 지 2주 된 이제 베니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 되게 잘 적응하고 계시고 그리고 타국에서의 생활이나 일하는 경험이 전에 있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호주에서 적응하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없었고 뭔가 타지 생활을 한다라는 낯설음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 추후에 네, 또 이제 호주에서 일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죠. 한 달이나 2달 정도 뒤 이제 닉님이 아예 네. 해외로 나 이제 호주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한 번 더 음, 그동안의 삶이 어땠는지 이제 팟캐스트 잠깐 나오셔 가지고 또 그동안의 삶은 어떤지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일단 살짝 이 네, 프로젝트성이잖아요. 이제 닉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이제 그 결혼 망상 이렇게 하고 저희 첫 커플 방송 그러고서 이제 저의 호주 네, 시작 생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맞아요. 게 뭐 닉이랑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하고 싶었던 그런 타임캡슐 같기도 하고 네. 네. 또 저의 이제 이틀 지금 방송 녹음일 기준으로 이틀 뒤에 제가 첫 출근이거든요. 호주에서. 네,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네, 이제 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호주에서 직장 생활 스토리를 또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좋아요. 네, 그렇게 어떻게 이제 여태까지 또 첫 녹음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니키랑 같이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다음번에 방송 때는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또 닉이 없으니까. 다르네요, 혼자 하는 건. 아, 그래요? 그때 어떤 게 아쉬웠었어요? 뭔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내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뭔가 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더 이렇게 술술 잘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근데 오늘 되게 엄청 잘 얘기했다고 저는 아,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뭔가 좀 더 아쉬웠군요. 맞습니다. 아마 다음번엔 조금 더 제가 편안하게 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는요,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을 새로운 에피소드와 새로운 게스트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사실 업로드가 최근에 현생 이슈로 좀 딜레이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꾸준히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어, 이게 만약에 업로드가 안 올라왔다 하면은 다음 주에 올라오겠거니 아니면 언젠가는 올라오겠거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딜레이가 된 거는 제가 처음이라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댓글, 팟빵 댓글이나 스포티파이 댓글로도 소통하실 수 있고 아니면 게이리얼 라이프 GA 숫자 2 REALLIFE gmail.com 메일로도 뭐 출연 제의 아니면 이런 주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너무 잘 들었어요. 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메일로 연락 주셔도 너무 좋고 GA 숫자 2 REALLIFE 게리얼 라이프 아이디 검색하시면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DM으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호주에서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닉과의 이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베니님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존재만 의미 있는 게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였고요.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